테슬라 소식입니다. 머스크, 주식 6조 더 판다. 일론 머스크가 향후 양조원 규모의 주식을 추가로 매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머스크가 연일 자신의 보유 지분을 매각하면서 한때 1200슬라의 고지에 올랐던 테슬라 주가는 $900 선으로 밀려났다. 14일 CNBC는 머스크가 연말을 앞두고 자신의 보유 지분 중 약 50억 달러를 더 매각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전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213만 주가량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 납부를 위해 93만 4,901주를 추가로 매도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번 매도분까지 포함하면 머스크는 약 한 달 사이 미국 증시에서 127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는 게 로이터 통신의 설명이다. 머스크의 잇따른 지분 처분은 지난달 그의 트위터 글 하나로 시작됐다. 머스크는 지난달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주식 매각을 지지하는지 묻는 설문을 올렸다. 이 설문에는 총 351만 9,252명이 참여해 57.9%가 찬성 의견을 냈다. 이에 머스크는 지난달 8일부터 현재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보유 주식을 팔았다. 이 같은 머스크의 지분 처분으로 인해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지분을 내놓으면서 지난달 최고점 대비 21%가량 하락했다고 전했다. 14일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0.82% 하락한 $958.41로 장을 마쳤다. 전날엔 5% 가까이 급락하며 1000슬라를 반납했다. 한편 이날 기준 서학개미의 테슬라 주식 보유 규모는 135억 5,520만 달러로 집계됐다. 테슬라가 서학개미의 최애 종목인 만큼 보유 규모로 보면 압도적 1위다. 아울러 서학개미들은 이달 테슬라 주식 5억 6,444만 달러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AR 사업, 게임 체인저 될 것. 애플이 2023년에 증강현실 헤드셋을 내놓을 경우 메타버스 앱 생태계 조성으로 매출 성장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포브스 등의 주요 외신들은 암시 모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의 투자 보고서를 인용해 애플이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AR 헤드셋을 출시하며 이 신기술이 애플의 주가를 끌어올리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암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AR 앱의 이용 확대로 5G 아이폰의 구매 수요가 늘어 2023년 아이폰 판매 증가에도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은 AR 앱을 통해 아이폰의 프리미엄 이미지 강조와 함께 AR 기반 서비스 이용을 촉진해 관련 매출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애플의 AR 헤드셋 출시로 AR 앱 서비스 생태계가 본격화되면 이로 인해 초고속 무선 통신망인 5G용 아이폰으로 교체 수요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봤다. 애플은 이를 통해 매출 성장과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 4조 달러를 향해 나아갈 것으로 점쳐졌다. 암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이를 근거로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 가격보다 20% 오른 210달러로 상향 수정했다. 특히 AR 사업은 최근 급부상 중인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최근 사명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도 VR 헤드셋과 AR 헤드셋으로 메타버스 시장에서 주도권 장악에 나서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디즈니 등도 이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3.2% 약세, FOMC 앞두고 하락장. 뉴욕 증시가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를 앞두고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대형 기술주들이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다. 1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3.2%, 비교적 큰 폭으로 급락한 것을 비롯해 애플 0.8% 등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06.77포인트 내린 35,544.18에 마감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34.88포인트 밀린 4,634.0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75.64포인트 하락한 15,237.64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월 150억 달러인 테이퍼링 규모를 300억 달러로 증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특히 연준이 회의 후 공개하는 경제 전망 및 점도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9월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연준 의원 중 절반이 2022년 금리 인상을 점쳤지만 최신 점도표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내년 긴축을 예상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점도표가 예상보다 공격적인 연준의 금리 인상을 반영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FXTM의 루크먼 오토누가 선임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연준은 2022년 1월부터 테이퍼링 속도를 키울 것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시장 컨센서스는 연준이 2배로 테이퍼링 속도를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토누가 애널리스트는 트레이더들은 현재 2022년 5월 초까지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73%로 반영 중이며 6월 중순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물가 지표는 연준의 급격한 매파 전환 가능성에 힘을 줬다. 미 노동부는 11월 생산 자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8%, 전년 대비 9.6% 급등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노동부가 생산 자물가 통계 작성을 개시한 2010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트레이드 파이낸셜의 상무이사는 투자노트에서 기록적인 PP 수치로 연준에 대한 긴축 가속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켓필드 에셋 매니지먼트의 마이클 야울 최고 경영자도 보고서에서 오늘 아침 PP 지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과소평가가 미국 경제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CNB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내년 6월부터 매해 3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트의 톰 마틴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로이터 통신에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려는 것 같다면서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규모 거래에 나서지 않으려는 듯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유럽서 차세대 에너지 프로젝트 8건 추진. 아마존이 미국,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에서 총 5.6기가와트에 달하는 유틸리티 규모의 신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에너지 프로젝트 18건을 새롭게 발표했다. 현재 아마존은 전 세계적으로 유틸리티 규모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100억 원과 전 세계 시설 및 매장의 옥상 태양광 시스템 169건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74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목표인 2030년보다 5년 이른 2025년까지 사업 운영을 위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예정이다. 새롭게 공개된 유틸리티 규모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완전히 가동되며 아마존의 총 재생 가능 전력 생산 용량은 12GW 및 33,700GWh 이상으로 증가하며 이는 연간 300만 가구 이상의 미국 가정에 공급 가능한 양의 전력에 해당한다. 이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아마존은 자사 오피스와 풀필먼트 센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고객을 지원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데이터 센터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청정 에너지의 양은 매년 미국에서 300만 대에 가까운 자동차들이 배출하는 연간 배기가스 즉 1370만 메트릭톤 정도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새롭게 공개된 신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18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마존은 애리조나와 조지아에서 처음 진행하는 태양광 프로젝트와 오하이오, 텍사스, 버지니아에서 진행할 추가 프로젝트를 포함해 미국에서 1GW 이상의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추가했다. 이로써 아마존은 총 62건의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에서 6G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애리조나 기반의 에너지 저장을 결합한 아마존의 두 번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일조량이 낮을 때에도 가장 수요가 많은 기간에 맞춰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150메가와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결합함으로써 아마존의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는 220메가와트로 확장된다. 아마존은 핀란드에서 진행할 풍력 발전 프로젝트 4건을 통해 158메가와트를 추가하면서 동유럽 전역의 총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950메가와트 이상으로 늘렸다. 이탈리아에서 착수할 아마존의 신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아마존이
이탈리아에서 진행하는 세 번째 프로젝트로 이미 활성화된 66메가와트의 에너지에 40메가와트가 추가된다. 스페인에서는 신규 프로젝트 4건을 통해서는 그리드에 630메가와트 이상이 추가되며 북아일랜드의 새로운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아마존의 포트폴리오는 아일랜드 전역 그리드를 245메가와트, 영국 전체 포트폴리오로는 풍력 발전 에너지를 545메가와트 이상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마존은 총 34건의 프로젝트로 유럽의 재생에너지를 3.5GW 이상 공급하는 유럽 최대의 재생에너지 공급업체가 되었다. 한편 아마존과 환경단체 글로벌 옵티미즘은 2019년 기후 선언을 공동 제정했으며 이 밖에도 베스트바이, IBM, 마이크로소프트, 펩시코, 지멘스, 유니레버, 버라이즌, 비자 등 2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기후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리비안 소식입니다. 트럭 붐은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된 리비안.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과 루시드 모터스가 제네럴 모터스, 포드와 같은 기존 자동차 업체들을 제치고 올해의 자동차 상을 휩쓸 전망이다. 자동차 스타트업이 수십 년간 기술력을 쌓아온 기존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실력 있는 상을 수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4일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는 올해의 자동차 트럭 부문의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 아런티를 선정했다. 모터트렌드는 1949년부터 매년 12월 올해의 자동차, 올해의 트럭, 올해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선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꼽힌다. 리비안 아런티는 트럭 부문에서 GMC 허머 EV, 포드 매버릭, 현대자동차 산타크루즈 등을 제쳤다. 디자인, 성능, 가격,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런티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모터트렌드는 아런티는 픽업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과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세상에 보여준다며 그 과정에서 리비안은 거의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극찬했다. 모터트렌드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픽업 트럭을 만들 때 새로운 파워트레인과 디자인 등을 거의 시도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케이트보드형 플랫폼이 주목받았고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에 대한 제약이 갑자기 달라지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게 됐다. 모터트렌드는 리비안은 전통적인 픽업 트럭 구매자의 감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북미 올해의 차 트럭 부분에서는 리비안 RT1이 포드 매버릭, 현대차 산타크루즈와 경쟁한다. 최종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다.